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3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가 두 개나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인버스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곧버스. 그리고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와 이란의 전쟁이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으니 슬슬 곧버스를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버스를 후보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을 했고요. 이번에 이란의 하마네이를 축출을 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트럼프는 나는 말로 안 해를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우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보면 김정은은 뭘 생각할까요? 형,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 경협주랑 시장의 흔들림, 요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따로 강한 테마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흘러가는 거 보면 내용은 다 뭡니까? 이제 이란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줄 테니 두 가지 종목, 흥구석유가 퍼스텍, 이 두 가지 종목을 반드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목을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당장 뭐 사면 돼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트럼프가 무기 안 내려놓으면 죽음이다 이러면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하메네이는 결국 사살이 되었죠.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봉쇄할 수 있겠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미 공격을 받은 선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얘네들을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해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은 다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이란발 국제 유가 $100 공포, 이걸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절대 안 되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뉴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이걸 바라고 있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가 급등하면 우리는 싫어요. 왜? 우리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잖아. 근데 국제유가 달러가 되면 좋아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겠어요? 미국 좋아하겠죠. 이건 조금 사설이기는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말이에요. 어디 나라가 가장 이득을 많이 봤습니까? 러시아나요? 미국이에요.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러시아가 나쁜 놈이네. 러시아를 봉쇄해야지. 가스 팔지 마. 기름 수입하지 마. 그래서 유럽 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로부터 가스 받고 기름 받고 있던 유럽이 어디서 받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받았죠. 가장 큰 이득 본 사람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러시아를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국제 유가가 뛰었죠. 전 세계에서 기름 생산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켰네요. 방산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나라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방산을 엄청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다가 방산을 엄청 팔았죠. 가장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이란발 국제 유가 $100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그 유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리고 기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1월 1일, 1월 2일인가요? 아무튼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대부분 어디서 받아갑니까? 중국이 받아갑니다. 약 한 4.5% 정도 차지한다고요. 중국 전체 수입량에.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기름 다 누가 받아갑니까? 중국이 받아갑니다. 약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기름 자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얘 독재죠, 얘 독재죠. 그래서 미국이 얘네 제재했죠. 얘네들이 기름을 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 싸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싸게 들어온 기름들을 받아가지고 세계의 공장을 돌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경제 안 좋은 거 다들 알죠? 중국 부동산 업체들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알잖아요. 경제도 안 좋은데 기름줄도 끊겼어요. 유가가 뜁니다. 얘는 뭐 하는 나라예요? 제조 공장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중국이 무너지고 미국은 또 돈을 벌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패권 전쟁 시대 아닙니까? AI 패권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죠. AI가 얼마나 학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전력을 대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당장 발전소는 없죠. 지금 당장 있는 발전소는 뭡니까?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 뭐로 돌립니까? 기름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돌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돌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AI 발전 패권마저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어쨌거나 이란발 국제유가 100달러 공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가격으로 전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상황 포인트였거든요. 과연 100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갈 것인가? 아니, 차라리 지금 당장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이란이랑 전쟁하는 게 단기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깐 이러다 말겠지 하고 가격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오늘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지금 70달러 돌파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2월 17일에서 28일 딱 넘어갈 때 여기서 빠방 하고 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란 전쟁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거든요. 이제 안에 미국이 이란을 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실제로 쳤죠? 쳤으면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올라가는 게 확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한국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6,000피 안착한 코스피가 적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지금 대외 변수에도 코스피 이익은 전망세고 기초 체력이 탄탄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대두됐던 날이 2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에 흥구석유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2월 20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이러면서 흥구석유. 그럼 유가 올라가겠네요. 유가 이러면서 흥구석유가 흥구 이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구석유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뛰겠죠. 3월 4일 시초가 되면 또 확 하고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점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해운 쪽에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해운 쪽에서 2일날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STX 그린 로직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까지 올라가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이 그 뒤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그거죠. 배가 돌아가야 되니까 해운 운임이 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해운 운임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해운 쪽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종합물류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어디냐면 SGNG예요. 가장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 종합물류로 나타나는 모습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전쟁이니까 결국은 방산으로 연결되잖아요. 방산 쪽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입니까? 퍼스텍입니다. 그래서 퍼스텍이 2월 20일 날에 28%까지 급등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로 죽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시초가 공략을 해줄 만한 종목들 두 가지를 바꾼 게 이겁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인버스 쪽을 가르쳐 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얘보다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흥구석유와 퍼스텍, 기름과 방산 두 가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운이라든지 종합물류, 항공 이쪽보다는 가장 급변하는 게 국가와 방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뽑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매일매일 테마의 흐름도 함께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흘러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슈 상황들을 모두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맥시아가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시초가 공략주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함께 받으실 분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는 방법은 010-8189-5170 이쪽으로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드리냐면 텔레그램 방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문자로도 서비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어떻게 될 건가? 아까 2월 20일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는 어떻게 됐냐면 이랬거든요. 전쟁 그게 뭔데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상승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전쟁 뭐 어쩌라고. 최근에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전망은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단 말이야. 이란 공습에도 6,000피 일단 안착했으니까 기초적으로 탄탄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 1월 28일부터입니다. 1월 28일부터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개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급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팔았냐면 나스닥이 꺾이는 날 있죠. 나스닥이 고점 찍고 꺾이는 이때가 1월 28일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I 거품 소리 덜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스닥에서 강하게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개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이죠.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 계속해서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때려야 될 때는 아니고요. 조심을 해서 몸을 사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의 비중을 높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 보고 다시 중장기 투자 대형주 쪽으로 몰려 가야 되는, 자금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장기 비중은 조금 줄이시더라도 단타 비중을 높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까 중국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는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의 초치기는 조금 그렇죠. 초치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발언 수위는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규탄하고 있는 내용은 맞죠. 우리가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을 욕하는 수위가 조금 낮아요. 그 얘기는 미중 정상회담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단타 종목으로 뭘 봐야 됩니까?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을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일자는 그 즈음에서 나올 것 같아요. 3월 중순 넘어가면서, 중순에서 말 넘어가면서 일자가 나올 거고요. 그 일자가 나오면서 미중 관련 그 중국 주식은, 상장 중국 주식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겁니다. 그거 한번 또 먹어야 돼요. 그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정은이 보고 얘기 한번 하자, 전제 조건 없는 대화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는 뭐냐면 4월 달에 있는 중국 방문입니다. 중국 방문하기 전에 북한이랑 사바사바 해서 우리가 북한이랑도 어느 정도 친해요를 외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이 쥐고 있는 키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리고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키에 대해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전까지는 북한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합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국 보라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쫄지 않았어, 우리는 미국이랑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라고 지금 추악한 애들이 추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당분간 남북 경협주는 한 일주일 정도 살짝 수그렸다가 저기 트럼프 형이 또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한번 강하게 튀어줄 수 있어. 일단은 이란 전쟁 상황 쪽으로 테마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단타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